자유한국당에서 디지털 정당 위원들을 위촉을 했어요. 네, 그런데 무려 주옥순이 부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네. 주옥순 하면은 참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참 주옥 같죠? 뭐 아주 쟁쟁한 그 보수 단체, 네. 네, 정말 보수를 받고 일하시는 단체이긴 하지만은 네. 그 단체들의 중요한 중책을 맡아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보상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인사잖아요. 네. 이런 걸 할 수 있는 곳은 역시 자유한국당밖에 없다는 걸 또 한 번 보여주네요. 저는 한편으로 의문인 게 보통 이제 디지털 정당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뭐 이건 뭐 이렇게 가르는 건 아니지만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를 기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지털은 젊은 층이랑 좀 가까운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죠. 더민주 쪽으로 생각해 보면은 네. 김빈 의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소통을 굉장히 잘 하시고 그 공감대를 많이 이끌어내잖아요, 젊은 층에. 근데 보면은 자유한국당에서는 디지털 정당 위원회가 그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왜냐면 디지털 정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각종 비리 혐의로 자진 사퇴한 이서구 전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예. 네. 이 사람이 예전에 그런 거 했었잖아요. 박근혜 정부 지지. 네.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네. 방통위에서 야당 추천 위원들이 임명에 반대했던 인물인데 네. 이런 사람을 임명을 했다. 네. 그 일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관직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인 거죠. 한직. 그렇지. 한직인 거죠. 그 전을 주기 위한 한직인 거고. 그 명함 네, 들고 명함을 다니라고. 주는 거죠. 네. 그래서 31명의 부위원장들도 다 그런 식이에요. 막 박사모의 어디 지부장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주옥순의 임명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층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소통과 공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더민주의 김빈 의원이랑 또 이렇게 차별화가 되잖아요. 근데 주옥순이 1년 전쯤 얘기긴 하지만 촛불에서 그 미성년인 학생들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가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류여해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 막 자기 막 셀프 무슨 동영상 찍고 다니면서 젊은 층이게 제게 뭐 없나 봐요, 막 이러면서. 없지. 그러니까 있겠냐? 자유한국당이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콘텐츠는 혐오인 것 같아요. 5%래요, 5%의 젊은 층 지지율이. 네. 밀고 나가는 거예요, 혐오스러움으로 계속. 그렇지. 그래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았는데 등교하다가 길가에 이제 쥐 죽은 거 보면은 막 이러잖아. 네. 근데 이제 학교 끝나고 오면서 괜히 그거 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네, 자꾸 좀 한 번 더 보고 싶고. 한 번 더 보고 놀래고 싶고 막 그런. 자유한국당이 요즘 저한테 그래요. 그런 걸로 어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면은. 이 사람이 워낙 편현적인 짓 많이 해가지고 아유, 사실은 말도 못해, 이 사람. 이게 너무 희석되긴 하지만은 이 사람이 백남기 사건에 네. 대해서도 예. 끝까지 그게 본인 잘못이다라는 그런 그렇죠. 뭐, 그리고 뭐 이상한 뭐 빨간 파카 뭐 그딴 얘기 나오고 앉았고 그랬었던 사람이고. 공감대랑 너무 멀잖아요. 그런 발언을 했어요. 자기 딸이 있었으면은 위안부로 보냈을 것이다. 이딴 발언하는 사람입니다. 또라이예요, 또라이. 일각에서는 지금 화이트리스트 사건 관련으로 주옥순이 지금 소환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수사받는 중인 주옥순을 뭐 어디 부위원장에 임명하는 것, 네.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재판을 앞둔 최명기를 최고위원직에 임명하는 것을 이제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최고위원직에 임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게 비슷한 수법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디지털 부위원장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친박계잖아요. 네. 그리고 위원장 자체도 결국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 지지했었던 정치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거를 전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다 박근혜 지지 단체였어요. 촛불 전국에서. 그 사람들한테 한 자리씩을 주면서 최근에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출당 제기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친박계들이 막 난리치고 그랬었잖아요. 내부 분열이 막 생기고 하니까 우린 되게 좋았는데 걔들 입장에서 심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친박계 달래기 그런 느낌도 좀 나고요. 네. 그리고 지금 홍준표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뻘짓을 하잖아요. 완전 발로 차고 있잖아. 발로 차. 발로 차고 있잖아. 막 대학교 가가지고 완전 찐빠 먹고 그리고 또 여성 단체랑 토크 콘서트 한다 그랬다고 완전 병신되고. 근데 더 얻어맞아야 돼, 그 새끼. 네, 아직 멀었지. 네. 근데 그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친박계 의원들, 그러니까 홍준표가 원외잖아. 의원은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아니다 보니까 그런 당대표다 보니까
이제 원내 의원들이 비협조적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원내 의원들이 대부분 다 친박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박계 쪽을 의식한 그런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그래가지고 또 보면은 홍준표가 이런 뻘짓을 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언론들이 뭐 그걸 희화하거나 비판하는 언론도 분명 있겠지만 대다수의 이제 보수 언론들은 약간 동정적인 기사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데 좀 잘 안 되더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도와주는 게 더 초라해 보여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되다 보면은 우리 아까 이슈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 관련한 비하 발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해체됐었던 보수, 자기들은 보수겠지만 수구, 네. 그런 수구 세력들을 결집시켜서 결국엔 지방선거에 대비하려는 포석을 깔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열심히 밖에서 박근혜 풀어달라는 그런 서명하고 계시는 분들, 네, 그분들의 수장을 사실 감투까지 딱 씌워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은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렇겠지만 일단은 상식적인 범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인사죠. 저는 근데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다고요? 네. 예. 왜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아, 이 사람이 밖에서 하던 것처럼 진짜로 그 들어가가지고 당 안에서 이런 식으로 헛소리들을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변모 씨랑 비슷하게 ATM이 돼서 당내 ATM이 돼서 재정을 받아내는 일까지 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러다가 주옥순이 지역구나 아니면 비례대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몰라. 징그러. 재수없어 생각만 해도. 그래요. 디지털 정당 부위원회 주옥순을 임명한 자유한국당. 그 의도가 뭔지 한번 우리끼리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은 의도가 어찌 되었건 간에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다. 그리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이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임명한 거에는 또 다른 꼼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디지털 정당 부위원 주옥순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 있죠? 이 사람이 뇌물을 받았는데 그 뇌물의 출처가 국정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정원에서 돈을 받았다까지는 인정하는데 이제 네. 관제 시위를 했다까지는 부정을 하는 거 있는 것이죠. 국정원이 미쳤다고 추선이 뭐가 볼 게 있다고 돈을 그러니까요. 줬겠어요. 뭐가 다 이쁘다고. 활동자금이지. 지금 그 사실 어버이연합을 누가 지원했느냐에 대해서 네. 이미 사실 이번에 나온 거 말고도 전에 이미 하나 있었던 게 그 청와대에서 이제 정경련한테 지시를 내려서 정경련이 지원했다는 게 이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추가적으로 또 사실 드러난 거죠. 네. 국정원도 이런 식으로 휴게소에서 불러가지고 뭐 그런 데서 굳이 멀리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주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다는 게 이제 드러났고.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추선이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 자기는 그 국정원 직원인지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 10차례 정도 만났다고 하고 한 번 만날 때마다 200~300만 원씩을 건네주는 사람은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예. 이 사람이 휴게소까지 내려가가지고 그걸 차로 운전해서 가서 내려가서 그럼 받아온 누군지도 거잖아. 모르는데. 받아온 건데 예. 그걸 뭐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누군지도 모르는데 죽전까지가 강남에서 해장 국정하는 말도 안 사람이 되잖아요. 말도 안 돼 개소리야 개소리. 근데 이미 뭐 작년 4월부터 계속 뭐 돈에 대해서는 뭐 전경련이다, 뭐 네. 또 재향 경우회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으니까. 근데 여실히 그런 청와대라던가 전경련, 재향 경우회 그리고 국정원까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다 명실상부하게 알고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기사로 질질질질 끄는 걸 보면은 이건 검찰이 좀 부실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봐주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진술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뭐 그래서 자신들은 순수했다. 어버이연합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움직인 순수 민간 단체. 그러면서 순수를 많이 강조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많이 봤던 패턴이에요. 네. 박근혜가 박모 씨가, 예. 박근혜가 계속 자신은 순수함을 몰라서 강조했죠. 순진함, 순수함 이런 걸 강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 새끼들은 컬러가 다 똑같나 봐. 순수한 빨간색. 네. 우리 다뤘던 저기 생리대 쪽도 사실 순수를 강조하는. 아, 그러네. 순수함이면. 깨끗함, 순수함. 네. 네. 근데 실상은 독성. 독성 네. 물질. 비슷하네. 추선희 대표랑 만났던 사람 자체가 네. 그 국정원 댓글 활동 책임자였던 민병주 전 심리담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중책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애초에 모르고 만났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만나게 돼서 이러저러 일로 만나게 돼서 처음엔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준책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런 준책이 있다는 걸 끝까지 숨겼을까? 그럼요. 그런 것도 사실 좀 의심스럽고 JTBC에서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미 보도가 나갔어요. 네. 그래서 추선희 사무총장이 사실 그 검찰 조사 받을 때는 민병주라는 걸 알고서 받았다. 네. 네, 이런 걸 이미 나온 상황인데, 그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이 겨우 300~400만 원? 뭐 몇백만 원 받은 것만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일관되게 다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더 컸을 거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고요. 네. 그리고 일단 뭐 죽전 휴게소에서 만났다는 중소기업 대표 자체가 민병주 전 단장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전단장이 가서 집행하는 돈이 겨우 몇백만 원 수준이었을까 그런 생각. 그 몇백만 원 주려고 솔직히 서울에서 죽전까지 내려가는 건 좀 그렇고, 제가 봤을 때 규모가 많이 축소돼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닌가. 네. 네. 뒤에다 공 한 개씩은 더 붙여야 되지 않겠나요? 그렇죠. 그 검은 서류 가방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하나씩 이렇게 줬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또 들고, 근데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지점은 이 사람들이 사실 주장하는 것 중에 그 댓글 부대로 우리가 그 활동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네. 그런데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얘기를 건너 들었거든요. 국정원에서 어버이 연합에 있는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을 네. 집중적으로 IT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교육을 시켜줬고 그걸 통해서 댓글 활동을 했다는 거를 예. 이렇게 제보식으로 많이 들었었거든요. 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전면적으로 거짓말로 일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저 추선이가 이제 어버이 연합 회원들이 이제 7, 80대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 약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웃기는 소리예요. 가르치면 다 합니다. 다 해요. 지금 사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어버이 연합 그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어르신들이 다 글 올리셔요. 그래요. 글 그리고 다 올리고. 조선일보 가면 댓글에서도 다 그런 분들이 계속 올리셔요. 몇백 개씩. 아,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도 편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7, 80대라고 과거에 7, 80대로 똑같이 등치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일반화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네. 특유의 말투가 이미 보이잖아요. 그렇지. 다 드러나요. 그 칼라가 문정 나오잖아, 대신 칼라. 쉼표 막 네. 띄어쓰기 많이 하는 거. 나도 그러는데? 아니 오타 내고 막. 그 느낌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 네, 역할을 저는-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건 억지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돈가방을 받고 국정농단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어버이연합의 추선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만간에 법에 따끔한 심판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